볼게요. 우리 얼굴에는 이제 큰 주름, 작은 주름이 세월이 지나면 생겨요. 네, 큰 주름은 깊은 주름이라고도 하고요. 큰 주름이 생기면 보통은 진피층 이하까지 데미지가 들어간 거고, 아주 이런 팔자주름이나 이렇게 크게 새겨진 주름은 근육층까지 이제 모양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깊은 주름, 큰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이 표피층에 미세하게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미세주름, 작은 주름 등 이렇게 주름의 종류가 있어요. 주름의 원인을 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노화를 통해 영양소 결핍, 그리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감소 등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파괴하는 자외선도 주름이 생기는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우리 그 선크림 광고 중에서 미국의 그 운전기사분인데 운전을 30년 했는데 이쪽에만 이렇게 햇빛을 계속 봤더니 여기는 자글자글하고 여기는 덜 자글자글하고, 이 사진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외선으로 인한 그런 주름의 극단적인 예라고 많이 나온 사진인데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자세하고 생활 습관도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해요. 표정을 막 계속 이렇게 인상을 쓰는 표정을 쓰시던가, 제가 아는 분도 약간만 집중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니까 여기 주름이 딱 패이시더라고요. 그런 표정 주름. 그리고 이제 자세가 좋지 않아서 이제 구부정하거나, 이게 목을 앞으로 빼고 계시면요, 거북목을 하시면 여기 목주름 되게 잘 생겨요. 근데 목주름이 생기는 게 싫으신 분은 목을 이렇게 반듯하게 하시면 훨씬 목주름이 덜 생겨요. 여자분들 되게 민감하시죠, 목주름. 저도 항상 여기 목을 좀 길게 피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높은 베개도 되게 좋지 않다고 해요, 주름에.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주름을 생기게 하는데, 이게 간접적 영향이라고 하면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나 그런 스모그 이런 것도 우리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쓰고 바르는 합성 화학 물질도 직접적으로 주름에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많죠. 일일이 표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화장품 잘못 쓰면 주름이 생겨요, 여러분. 화장품을 잘못 쓰면, 이 화장품을 쓰는 게 피부를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주름을 케어하려고 바르시는 게 많은데, 오히려 이제 화장품 제대로 못 쓰면요, 주름이 생겨요. 여기서 잘못 쓰면 이라는 뜻은 그런 뭐 방부제나 파라벤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직업 화장품을 제외한 저 밖에 있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 쓰면은 요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주름 기능성 화장품 제가 조금 간단하게 분석해 봤는데, 주름 기능성의 대표적인 게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에요. 식약처 고시 물질이기도 하고, 아데노신이 들어가야 주름 기능성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그런데 이건 너무 옛날 성분이에요, 아데노신은. 그래서 요즘 나오는 주름 기능성은 아데노신은 그냥 이렇게 이름을 받기 위해서 넣는 거고, 사실은 거의 다 펩타이드 화장품이에요. 이 펩타이드하고 아데노신하고 피부에 임상 실험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프가. 아데노신은 아주 티가 나지 않게 조금 개선되는 정도고, 펩타이드 고함량 화장품들은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주름이 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름 기능성에서 아데노신만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다, 화장품을 아는 사람들은. 또 하나, 주름이나 탄력 화장품에서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광고를 많이 해요. 아직까지 홈쇼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콜라겐은 주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르는 콜라겐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콜라겐을 발라서 콜라겐이 피부 안에 들어가서 이 콜라겐을 생성시켜주지 않아요. 콜라겐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냥 피부 표면 막에 이렇게 발라져요. 그래서 콜라겐은 보습에 좋은 성분이지 주름하고 탄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그런 쇼호스트나 혹은 화장품 업체에서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주름과 탄력에 좋은 것처럼 광고하는 건 한마디로 사기예요. 이거 화장품을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셔라. 지쿱 화장품이 진짜 좋은 게 지쿱에도 화장품에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주름과 탄력이 좋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너무 솔직하고 정말 이렇게 진실성 있게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데노신 이런 거는 별로 눈에 띄는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 주름 기능성에서 이제 2번, 3번이 주요해요. 이 주름골이 생기면 거기를 디메치콘 계열의 그런 화학 성분으로 이렇게 채워요. 미장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미장?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닥을 이렇게 시멘트 액으로 쫙 발라놓으면 매끈하잖아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걸 씻어내면 다시 주름골은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름골을 채우는 성분들이 3번도 같이 해요. 그 디메치콘 같은 성분들은 이 세포를 붓게 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부어올라서 우리 라면 먹으면 얼굴 퉁퉁 부어오르듯이 피부를 약간 붓게 해서 팽팽해 보이는 그런 효과. 2번, 3번은 제가 다 눈속임 효과라고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주름골이 펴진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탄력이 생긴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잠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세포를 계속 붓게 하면 세포가 좋을까요? 우리 맞으면 이렇게 딱 맞으면 멍들고 이렇게 붓잖아요. 그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세포를 계속 때리는 거랑 그게 차이가 없어요. 3번은. 그래서 피부에 데미지를 주는 게 2번하고 3번 기능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소비자들은 어떤 화장품 발랐는데 갑자기 얼굴에 팽팽해진 것 같아. 오, 이거 너무 좋아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화장품을 끊는 순간 얼굴에 피식하고 꺼지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2번, 3번에 해당되는 화장품이에요. 자, 이제 일반적인 주름 기능성은 사실 거의 효과가 없다. 진짜로 주름을 케어하려면 이 9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피부 안에 있는 진피층 아래에 있는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콜라겐이 분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야 돼요. 1번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지방세포가 이게 쭈그러들잖아요.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빵빵하다가 바람이 빠지면 자글자글해지듯이 우리 피부도 그렇게 되는데 그 2번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2번이 되는 제품이 뭘까요? 버블톡톡이에요. 2번이 되는 게. 버블톡톡. 그리고 세포 재생 주기가 단축되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재생 주기가 늘어나죠. 원래 정상적이고 건강한 피부는 28일 주기로 계속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40대는 40일, 50대는 50일, 60대는 60일의 재생 주기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걸 28일로 단축할 수 있어야 돼요. 3번이 되는 건 비너스필, 엣지크림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매직 필링 젤 같은 제품들, 그리고 기능성 성분이 고함량이어야 합니다. 우리 화장품에 주름 혹은 미백이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 이런 성분들, 그리고 사포닌 같은 성분들 고함량이어야 돼요. 이 고함량에서 절대 강자가 바로 지쿰 아닙니까? 화장품 가격에 원가 대비 20% 이상 이 아낌없이 성분을 넣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요. 그리고 유해화학 성분이 없어야 되고 중요하죠. 아주 5번. 네. 그리고 큰 주름골을 펴주기 위한 물리력이 가능한 화장품을 써주면 주름 케어에 아주 좋아요. 6번 하면 딱 떠오르시는 제품. 리프팅 겔. 네, 맞습니다. 네. 입 모양을 제가 봤어요. 리프팅 겔. 역시 쓰시는 분들은 정답을 바로바로 맞히시네요. 리프팅 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리프팅 겔은요. 이 큰 주름골도 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쓰시면 안면 근육, 안면 이런 모양 개선이 돼요. 근육을 케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약간 근육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저처럼 얼굴이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졌던 사람들이 리프팅 겔을 몇 달이 아니고요. 1년, 2년, 3년을 쓰시면 이렇게 모양이 제대로 돌아와요. 제가 5년 전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턱이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입모양이. 근데 지금은 입모양이 중간에 있잖아요. 네, 수술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지쿰 화장품만 꾸준히 썼어요. 정말 놀라워요. 사실 제 뷰티 강의할 때 제 얼굴 하나만 띄워놓고 해도 끝나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 강사 활동을 해야 돼서 웬만하면 제 얼굴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다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진피층을 받쳐주고 얼굴 근육 케어가 되는 화장품, 리프팅 겔 앤드 우리 바르는 화장품 다 여기에 해당돼요. 오일 보습이 적당히 되어야 한다. 우리 그 오일 화장품이 있죠? 이렇게 어, 음, 페이스 오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화장품 자체에 들어있는 오일이 되게 고가의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아르간 오일 같은, 호호바 오일 같은 스킨케어에서 가장 최상층으로 치는 오일을 베이스로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8번도 아주 흡족하게 충족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자주 쓸 수 있어야겠죠. 이 화장품이 너무 비싸서 혹은 이 피부 관리가 너무 비싸서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뭐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아주 편안하게 부담 없이 매일매일 그리고 듬뿍 바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9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지쿠베 화장품이에요. 다른 데서도요. 뭐 5번 정도 요즘 천연 화장품 흔하니까 5번 해당되고 뭐 다른 게 별로 없네. 읊어주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요. 네, 이 피부의 메커니즘을 보자면요. 피부에 데미지를 주는 게 UVB, UVA,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디크리즈, 감소, 그리고 스트레스 등등이 이 노화, 주름을 이렇게 가속화시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으려면 일단 여기에 자극을 완화시켜야 되고요. 여기 안에서는 트리펩타이드 같은 것들이 세포보호 기작을 활성하고 그리고 헥사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 29, 아세틸 펩타이드 같은 것들이 진피의 장벽을 개선해 주면서 이 락토바실러스 같은 게 콜라겐 이 필라멘트를 이렇게 재생시켜주는 그게 동시에 되면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펩타이드로 인한 이거는 이제 펩타이드로 인한 주름 개선인데 첫 번째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을 완화시키는 게 펩타이드의 효과고 두 번째가 세포 보호를 활성화하고 세 번째가 진피의 장벽을 튼튼하게 개선하고 네 번째 콜라겐을 생성 촉진시키면서 콜라겐 분해가 되는 걸 막는 이 네 가지 역할을 펩타이드가 모두 하는 거예요. 펩타이드 중에 이렇게 주름에 좋은 성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잘 들어있는 화장품을 쓰면 주름 케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주름이 생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다 분석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직후 화장품을 쓰시면 돼요. 너무 쉽죠? 이게 이 브랜드를 믿고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파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의 주름 케어 화장품 아까 2번 네. 지방세포 빵빵하게 버블톡톡 그리고 바이오 K 주름 이게 줄기세포 화장품이죠. 줄기세포 화장품 이 바이오 K 안에 생리활성으로 자연스럽게 증식된 펩타이드가 굉장히 많고요. 미네랄 성분도 굉장히 많고 아미노산도 되게 풍부해요. 그게 그냥 희석되지 않은 원물 그대로 있기 때문에 피부에 주는 가장 좋은 보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오케이 라인인데 빨간색은 주름 케어, 하얀색은 미백 케어죠.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아까 그 큰 주름골, 주름골을 쫙 펴주는 물리적으로 펴주는 리프팅 겔 그리고 미스트. 우리 주름이요 건조해서도 많이 생겨요. 그럴 때 보습을 기본적으로 잘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이 미스트는 이번 정기 구매 선물이에요. 요번 아직 안 끝났죠. 저는 벌써 2개 받아놨어요. 하나 더 하려고 지금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어요. 이 줄기세포 미스트를요. 이 기초 라인 물론 화장 위에 뿌려도 광택이 반짝반짝 나고 예쁘지만 화장하실 때 기초 과정에서 저는 이걸 최소 2번 이상 뿌려요. 얼굴을 적신다는 기분으로 듬뿍. 공짜로 받으니까 너무 막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뿌리고 나면 이 광택하고요. 보습이 진짜 가요. 진짜 오래 가요. 그래서 아낌없이 바이오 미스트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스킨이노베이터 상처 이게 참 케이스가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제가 옛날 케이스를 올려놨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 스킨 이노베이터 상처 치료 연고이지만 밤에 바르고 주무시면 리프팅이 되는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그런 놀라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상처 난데도 화상 입은데도 그리고 가려운데도 이런 데도 바르시지만 가끔 얼굴에 이렇게 눈을 제외한 전 얼굴에 도포하시고 주무세요. 얼굴이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지쿰 예전에 매선실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얼굴에 녹아들어서 얼굴을 당겨주는 매선실 제품이 있었는데 그 매선실 제품하고 성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매선실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에 관심 있으시면 이 스킨 엘리베이터 뭐 1,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면팩으로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직 캡슐이에요. 이 매직 캡슐이 우리 EMS 기기하고 조금 그 전기 자극이잖아요. 비슷해서 이 따닥따닥 거리는 전기 자극이 물론 화장품을 이렇게 깊숙이 넣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근육층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어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근육층까지 자극이 가요. 그래서 이 매직 캡슐도 쓰시면 주름 케어에 매우 효과가 있어요. 같이 쓰는 스프링 크림 그리고 네, 우리 바이오케이 예, 비너스필 우리 뭐 그냥 다시 태어나는 제품이죠. 저도 이 제품 쓰고 너무너무 얼굴이 좋아졌고요. 지금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 제품을 이제 꾸준히 쓰고 있어요. 매끈하고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원한다면 비너스필 정도는 지크퍼라면 꼭 쓰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상자를 사면요. 한 8개월 정도는 저는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써요. 가성비가 진짜 짱이에요. 그리고 비너스필이 조금 어려우시면 이걸 쉽게 쓸 수 있는 엣지 크림을 바르기만 하시면 되니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습에 좋은 페이스 오일 그리고 드시는 콜라겐을 함께 해주시면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요즘 게을러져서 매직 캡슐 이 미용기기만 조금 빼놓고 제가 거의 다 쓰는 제품이에요. 여러분은 몇 개나 쓰고 있나요? 자, 두 번째 시간은 미백이에요. 이제 주름을 간단하게 케어해 봤으니까 미백도 해봐야죠. 전 사실 피부가 되게 까만 피부예요. 제가 이렇게 그 얼굴이 좀 잡티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피부가 맑아져서 까맣다고 얘기하면 다 깜짝 놀래요. 근데 만나가지고 이게 손을 이렇게 대보면은 한국인 중에 저처럼 까만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예. 여자분들 중에서는 다 놀라시더라고요. 굉장히 까마시네요. 근데 이렇게 뽀얗게 케어가 되니까 피부가 하얗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 하얀 피부는 고대에서부터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귀함의 상징, 고결함 이런 걸 피부로 유명한 연예인들 사진을 잠깐 모아봤고요. 이거는 현아라는 가수인데 현아가 일부러 태닝을 해서 까만 피부였을 때 그리고 다시 자기의 본연인 하얀 피부 메이크업으로 돌아왔을 때 비교한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죠. 예,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요즘은 너무 하얀 피부는 또 약간 촌스럽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하얀 피부보다는 이제는 맑은 피부를 선호합니다. 제가 하얀 피부 아니에요. 저는 맑은 피부예요. 네. 그래서 맑고 깨끗한 피부가 더 이제 아름답게 여겨지는 아름다움의 이제 기준이 좀 변했죠. 그 맑은 피부가 되는 게 지쿰의 화장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버전이에요. 미백, 피부를 하얗게 해서 옛날부터는 뭐 이제 백분? 백연이라고 백연은 우리 분필가루의 원료가 돼요. 분필의 원료가 되는 그 가루인데 백연을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이제 보시면 달걀 흰자도 바르고 식초, 황, 백반 등 이 하얀 가루를 주로 발라서 하얀 피부를 연출하려고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영국 뭐 이런 데서는 납가루가 들어간 화장품을 발라서 납 같은 경우는 세포를 되게 창백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납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하얘지는데 그거 계속 바르면 납 중독으로 죽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망한 여왕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원시적이고 되게 올드한 방법으로 미백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미백이죠. 이거는 좀 되게 별로 아닌가요? 예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한쪽으로 이게 좀 치우친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하얀 화장품 있고 엘리자베스 1세는 요 납 화장품을 너무 애용하다가 사망 원인을 납중독으로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추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랐다고 하고요. 이건 별로 좋은 미백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의 그 태운데요. 이분도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미백을 하려고요. 이제 주름을 피려고 매일 마사지를 하고 천연 진주가루를 그렇게 애용했다고 해요. 요거는 지금도 따라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산모는 좀 징그럽지 않아요? 48시간 이내 가출산한 산모의 초유를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산모를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네, 48시간 이내 걸 먹어야 되니까 그거 먹고 다 먹으면 이제 보내고 또 잡아와서 생각만 해도 너무 징그러워. 예. 신상에 누운 채로 이걸 이렇게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미백하고 주름 피부 관리에 아주 자기의 뭔가 권력을 다 쏟아 부은 거죠. 이런 사범 같은 이런 미용팩도 많이 했다고 하고. 예. 이제 21세기, 20세기 들어서도 이 잘못된 미백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 화장품 중에서 가네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로도데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출시했는데 이 로도데놀이 우리 피부 안에 있는 그 검은색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여기를 이렇게 컨트롤을 해요. 멜라닌 색소를 컨트롤을 하는데 이게 조금 과해지면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 목 뒤에 하얀 점이 보이는 건 이 점 아래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뽀얘진 거예요. 여기에는 멜라닌 색소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점점점이 생기는데 멜라닌 세포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백반증은 생기면 이게 불치라고 해요. 거의 못 고친다고 해요.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반증이 급증한 게 미백 화장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등에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요거 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그런 피해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미백을 하겠다고 이런 화장품을 쓰면 되겠어요?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미백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가 뽀얘지려면, 세포가 실제로 하얘지려면. 하얀 가루를 바르고, 요즘 뭐 하얀 가루 바르고 싶어요? 그건 미백이 아니잖아요. 세포를 실제로 하얗게 맑게 만든다는 건 20세기 과학으로도 되게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네, 여기는 아까 그 로도데놀에 대한 성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힐링 크림 얘기인데 이거를 그 되게 유명한 정윤정이라는 쇼호스트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쇼에서 팔았어. 되게 많이 팔았어요. 힐링 크림이라고 해서 바르면. 근데 진짜로 실제로 이 크림을 바르면요. 얼굴이 정말 팽팽해지면서 아주 매끈해지면서 뽀얘졌어요. 단기간에 1, 2주 안에.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팔렸어요. 한국에서. 10만 개 이상 엄청 팔렸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오 바제스쿠라는 이 힐링 크림이 주성분이 뭐냐면 스테로이드였던 거예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딱 들어도 위험한 물질 아닌가요? 그 피부과에서 피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소량 바르라고 처방해 주는 거잖아. 이거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횟수를 정해주죠. 하루에 뭐 한 번만 바르세요. 두 번만 바르세요. 이렇게. 그게 스테로이드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피부 진정 효과는 매우 뛰어나지만 많이 바르면 중독을 일으켜서 피부를 파괴해요. 거북이 등딱지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피부를. 그런데 그거를 들어있는 화장품을 이 쇼호스트가 홈쇼핑에서 판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 화장품 쓰고 피부가 망가진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피해 그런 사례가. 그 정도로 이제 심각했는데 되게 많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미백 화장품들 이렇게 위험 사례를 보자면 뭐 아직까지도 우리 옆 나라에서 오는 화장품 중에선 납이나 수은 들어있는 화장품이 아직도 있어요. 예. 이게 중국 직구품 없으시죠? 마데인 차이나 이런데. 예. 그런 화장품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정말 화장품, 미백 화장품 잘 보셔야 되고요. 예. 쌀가루 이런 건 차라리 피부에 좋기라도 하죠. 예, 백연, 하얀 가루.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는 선크림의 원료예요. 우리 선크림이 하얗잖아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데 하얀 가루라서 요 두 성분은 지금 뭐 토너 크림 이런 데의 재료로 쓰여져요. 근데 하얗게 가루인 거지 세포를 맑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회사의 토너 크림에도 요 옥사이드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요. 문제가 되는 게 스테로이드, 로도데놀, 나수은 같은 건데 지금까지의 전 세계에서 나온 미백 화장품이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미백 화장품 차라리 쓰지 말라는 말도 있었어요. 예전에 조금 전문가들 말하면 그냥 차라리 선크림을 잠깐 부지런히 발라라. 자외선 차단을 하면 멜라닌 색소가 덜 생기니까 미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피부 미백 효과는 없고 데미지는 주고 이런 미백 화장품은 피해야겠죠. 네, 보습과 미백의 이제 기전을 보자면요. 보습은 피부 겉면에서 이제 발라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보습의 종류로는 수분 보습, 유분 보습, 오일 보습, 그리고 보습제, 히아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콜라겐 같은 보습제로 되는 보습 있고 4번은 자기 피지가 분비되어서 되는 자가 보습이 있어요. 그리고 보습은 이렇게 피부 겉면에 작용을 하는 효과라면 이제 화장품으로 볼 수 있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미백과 주름은 피부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미백과 주름은. 그래서 진피층에서 정확히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미백 같은 경우는 멜라닌 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멜라닌 색소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미백이 되는 거예요. 미백은 멜라닌 세포를 그래서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게 이동 억제까지 될 수 있어야 미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름 케어가 되려면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 콜라겐이 분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콜라겐의 효과를 같이 잡아주는 엘라스틴도 컨트롤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으로 볼 수 있는 효과 중에서는 이게 정확히 두 가지인데 이 미백과 주름은 피부 속 세포 케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 지컵 화장품 브랜드가 케어 셀러잖아요. 케어 셀러. 세포를 케어한다. 정확히 그 브랜드명에 부합하게 목적에 맞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 속 작용을 할 수 있는 화장품. 이제 다크닝의 원인 비슷해요. 주름하고 자외선 노화. 그리고 몸 안의 독소. 그리고 오염된 환경. 비슷하죠? 예, 비슷해. 그래서 이제 진짜로 미백이 되려면요. 자외선 차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미백 관심 있으신 분은 미백 화장품을 당연히 쓰지만 선크림 정말 꼼꼼히 잘 바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선크림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하얀색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린이 있는데 요 그린 선크림은 베이비용으로 많이 전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간 살짝 매트예요. 그래서 오일이 저같이 건조한 사람은 그린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매트에서. 그래서 저는 이 화이트를 원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대신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그린이 잘 맞겠죠. 매트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물리력을 바탕으로 한 물리자차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쓰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선크림을 목적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엘도파 효소하고 티로시나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효소가 바로 멜라닌 세포를 케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멜라닌이 아예 생성되지 않으면 안 돼요. 멜라닌이 이제 파괴되거나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백반증 같은 질병이 유발되는 거고 사실 멜라닌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멜라닌 색소 자체가 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요. 적당량 있으면 건강에 오히려 좋은 게 멜라닌 색소예요. 근데 이게 과다해져서 이렇게 뭉쳐 있으면 기미 혹은 다크닝이 되기 때문에 적당량 조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량 생성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화장품을 써야 되고 이러려면 2번, 3번이 되는 기능성 성분이 고함량이어야 하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알부틴 등의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식약처에 이제 고시되는 성분들이에요. 네. 식약처 고시 미백 기능성 원료. 모르는, 처음 보는 그런 성분들도 있죠. 아스코빌 테트라이, 소팔비테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알파 비사브롤, 이건 제가 아는 물질이고, 네, 감초 추출물도 아주 소량이지만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당나무 추출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백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식약처 보시니까 좀 약간 올드한 성분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펩타이드예요. 제가 열심히 설명했듯이 펩타이드가 피부에서 어떻게 미백 개선을 해주냐면 아까 그 주름하고 조금 비슷하죠. 자외선으로 인한 자극을 완화시키고 세포 보호 활성하고 진피 장벽 개선하고 그리고 4번이 이제 조금 다른 건데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에 그러니까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생기면 얘네들이 멜라닌 세포 멜라노사이트라고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 그게 이게 멜라닌 세포인데 이 티로시나제가 이 멜라닌 세포를 똑똑 건드려 가지고 야 멜라닌을 빨리 만들어 라고 이렇게 오더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티로시나제가 덜 생겨야지 멜라닌 색소가 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화장품을 바르면 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멜라닌 색소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몸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생겨진 이 멜라닌 색소가 여기 이렇게 손가락 끝처럼 생긴 이 멜라닌 세포의 촉수 같은 그 끝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표피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이동을 억제하는 것까지 이 V펩타이드가 해요. 그래서 이제는 미백 주름을 하려면 펩타이드를 쓰지 않는 화장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자외선 차단 기본이겠죠. 진짜로 미백이 되려면요. 그리고 L도파, 티로시나제가 억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입원을 통해서 멜라닌 세포가 케어가 돼야 되고 기능성 성분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진짜 세포에 작용하는 펩타이드가 듬뿍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펩타이드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세포에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펩타이드라는 성분이라서 그래요. 그 전에 다른 성분들은 다 이렇게 피부 겉에서 머물렀다가 씻겨 내려가는 성분이었지 실제 세포를 컨트롤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되는 게 바로 펩타이드라는 성분이죠. 피부에 실제로 효과가 있도록 흡수율이 좋아야 하고 그러면서 유해 화학 물질은 없어야겠죠. 네. 그 유해 화학 물질이 백반증도 만들어내고 우리 흑피증, 얼굴이 거뭇거뭇해지는 그 흑피증도 유해 화학 물질이 만든다고 해요.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이 저희 파트너 분 중에서도 여기 양쪽 볼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까만 분이 계셨었어요. 이렇게 그 아모레 땡땡땡 화장품 오래 쓰셨다고 해요. 근데 그 화장품 쓰시다가 색소 침착이 이렇게 생겼는데 직구 화장품 1년을 쓰고 이게 싹 벗겨졌어요. 지금은 맨 얼굴인데 이렇게 뽀얗세요. 피부가 원래 하얀 분이라서. 본인도 너무너무 놀라워해요. 내가 옛날에 얼굴이 이렇게 얼룩이 있어가지고 항상 분을 잔뜩 바르고 나오셨거든요. 진짜 한 1cm는 분을 바르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세요. 피부가 뽀얘지셔가지고 너무 맨날 자랑하세요. 근데 얼굴 좀 봐 이렇게 바뀌었잖아. 근데 아모레 땡땡땡 화장품 쓰셨다고 해요. 쓰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세포 재생 주기가 단축되면 미백에 효과가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길어지면 피부가 이 각질이 막 덮고 있으니까 칙칙하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각질 제거가 미백에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당연히 매일매일 자주 쓸 수 있어야 할 거고요. 듬뿍 바르면 좋아요. 화장품을 똑같은 화장품을 쓰는데 조금 바르는 거하고 듬뿍 바르는 거하고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화장품 중에서 특히 이거는 아주 기밀인데 프레스티지 토너를 듬뿍 바르라고 파트너들에게 많이 알려줘요.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발랐을 때, 두 번 발랐을 때, 세 번 발랐을 때 피부가 정말 빨리 변해.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나만 알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말았어. 네. 미백에 좋은 화장품이에요.
네, 버블톡톡. 요거 하나 바르면 주름 미백 도움이 되죠. 요것도 겹치네요. 바이오 미스트. 예. 바이오 K 부스터 앰플 B. 당연히 미백에 좋겠죠. 네, 이것도 좋고요. 네, 선크림 당연히 선크림 좋고. 그리고 매직 캡슐. 유효 성분을 안으로 쫙 넣어주고 세포 재생주기 단축시켜주고 미백에 좋은 기계예요. 어, 저도 안 쓰면서 참 말하기가 민망하네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오정 미백에 좋아요. 바르기만 해도. 비너스필 당연히 좋죠. 세포 재생주기 단축 같이 쓰면 좋고 엣지크림이요. 그리고 요 이제 바이오 셀룰로즈 마스크팩도 가끔 하시면 아주 아주 좋아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아이 말할 것도 없고요. 바이오 셀룰로즈는 조금 비싸잖아요. 저도 사실 잘 못 사요. 큰맘 먹고 개봉을 하는데 그렇다면 CK 마스크팩을 권해드립니다. 한 장에 1,000원 하지 않아요. 990원이에요. 저 어제도 요거 하고 잤어요. 네, CK 마스크팩. 이 CK가 사포닌이잖아요.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되네, 자꾸. 저희 파트너님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하루는 낮에 이렇게 전단지를 막 돌리시느라고 햇볕 때문에 이 팔에 빨간 스팟이 생겼대요. 그날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근데 이걸 워낙 애용하시다 보니까 이 CK 사포닌 성분이요. 이게 그 미백이 엄청 좋아요. 근데 이게 아직 임상실험이나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도 이걸 굉장히 애용하는데 CK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분이 그 빨간 점이 생긴 그날 이거 마스크팩 열면은 마스크팩 얼굴 얹고 나도 이 앰플이 막 안에서 듬뿍 남아 있잖아요. 그걸 팔에다가 막 발랐는데 거짓말 안 하고 30분 만에 그 빨간 스팟이 사라졌어요. 햇빛으로 인한 그 스팟이. 자기도 너무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어 저희 보내더라고요. 그걸 뭐 그분이 저한테 조작을 했겠어요? 예? 우리 둘이 나누는 대화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비싼 바이오 셀룰로즈를 팔아야 되지만 저는 CK 마스크팩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냉장고에 쌓아 놓으시고요. 일주일에 2번, 3번 하세요. 진짜 사포닌은 피부의 보약이에요. 진짜 보약인데 미백에 겁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CK 마스크팩 저 저렴이를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미백하고 주름 화장품을 알려드렸는데 미백 주름 화장품 겹치는 게 맞죠. 버블톡톡, 바이오 미스트, 그리고 이제 비너스필, 바이오 K, 그리고 이런 기초 화장품들이 많이 겹치는데 즉 이거를 그냥 써도 한 제품만 써도 미백 주름이 동시에 된다는 거예요. 매직 캡슐만 해도. 그래서 저희 화장품이 너무 놀랍고 뛰어나다는 걸 알려드리고 단 아무리 좋아도 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지 않으면 보물이 되지 않죠? 쓰시라는 얘기예요. 잘. 근데 어떤 분이요. 나는 버블톡톡을 5번을 펌핑해서 쓴대요. 버블톡톡만. 근데 피부가 왜 안 좋아지냐고. 네? 비너스필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쓰고 매직캡슐도 안 하고 리프팅 젤도 안 하니까. 그거 다 해야 된다니까요. 버블톡톡 하나로 다 되겠어요? 피부를 알고 나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버블톡톡이 좋긴 하지만 버블톡톡이 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딱 끝이에요. 그 이상을 원하면 그 이상을 하세요. 여러분. 피부에다가. 우리 직급 화장품으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명장이에요. 여러분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네, 그리고 화장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말을 해도 끝이 없는데 네, 쓰시는 분들 얼굴이 변하잖아요. 자기가 아시죠? 그래서 내가 모델이 되면 내가 얼굴이 바뀌면 주변에서 내가 떠들지 않아도 물어보는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바르시고 부지런히 바르시고 다들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회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혹시 공지사항 있으신가요? 네.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어제 우리 그 월요 직급화원 세미나 때 우리 박민